자, 오늘 같이 들어볼 곡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입니다. 많이 기다리셨죠? 너무나 유명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, 그 정식 명칭은 베토벤 교향곡 제5번 C단조 작품 번호 67 되겠습니다. 베토벤의 이 5번 교향곡을 운명 교향곡이라고 부르는데, 이 운명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되었는가 몇 가지 설이 있죠. 사실 이 운명이라는 별칭은 일본에서 붙여진 것이고,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따라서 운명이라는 이름을 쓰지, 실제 외국에서는 그냥 베토벤 심포니 넘버 5 뭐 이렇게 보통 하는데요. 그럼 왜 이런 운명이라는 말이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. 그의 비서가, 베토벤의 비서가 안톤 쉰들러라는 사람인데요. 그 사람이 이렇게 쓴 게 있어요. 베토벤 선생은 작품의 깊이에 다가갈 수 있는 실마리를 주었는데요. 하루는 그가 이 제가 바라보는 가운데 1악장의 첫머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. 운명은 이처럼 문을 두드린다. 이렇게 쉰들러가 쓴 베토벤의 삶에 대한 이 기록들이 사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요. 대부분 쉰들러가 좀 낭만적으로 그 미화시킨 관점이 많았다라고 보는 거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쉰들러가 썼던 베토벤의 대화록은 전부 날조된 것이다. 뭐 이렇게 또 전문가들은 본답니다. 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. 베토벤의 제자인 카를 체르니는 이 광광광광 그 부분이 베토벤이 빈의 프라트 공원을 지날 때 들었던 그 노랑 촉새의 노랫소리에서 나왔다. 그리고 또 홉킨스라는 이 음악 그 평론가는 대중들은 이 체르니의 노랑 촉새 이야기하고 그 쉰들러, 비서인 쉰들러의 문을 두드리는 운명, 이 두 개 가운데는 좀 더 극적인 운명을 선택했지만,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좀 체르니 주장이 좀 더 맞는 것 같지 않냐, 그게 좀 현실성이 있지 않냐,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. 어떻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운명 교향곡이라는 이 이름이 거의 다 익숙해졌죠. 이 작곡을 할 당시에 베토벤은 좀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. 30대 중반인 베토벤의 귀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, 또 나폴레옹이 빈을 점령해서 정세도 되게 혼란스러웠고, 또 자신이 사랑했던 그 테레제와의 그 인연도 파국으로 치닫는 이런 때였죠. 그런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교향곡을 해석할 때 냉혹한 운명을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와 환희를 그렸다고 해석하는 것도 그럴듯합니다. 곡을 들어보면 1악장에서는 시련과 고뇌가, 2악장에서는 다시 찾은 평온함이, 3악장에서는 쉼없는 열정, 그 다음에 4악장에서는 어떤 경지에 도달한 자의 환희가 느껴지는데요. 이 곡은 초연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. 결국 지금은 우리도 다 알다시피 클래식 곡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대표 주자의 위치가 되었죠. 특히 그 서두의 밤밤밤밤 이 4개의 주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BBC 뉴스의 시그널로 쓰여져서 더욱 유명해집니다.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방방방방 리듬은 그 모르스부호의 V, 빅토리, 즉 승리를 표현했기 때문이죠. 사실 전쟁 시에는 적국의 작곡가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꺼리기 마련인데요. 사실 오스트리아가 독일 쪽이니까 영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베토벤은 사실 적국의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영방송인 BBC의 시그널로 쓰였다는 것은 참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. 그만큼 인류의 명곡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. 자, 총 4악장인데 우리는 뭐 1악장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전 악장의 핵심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자, 과연 운명이 두드리는 소리인지 노랑 촉새의 지저귀는 소리인지 1악장의 주제를 들어보고 오시죠.
자, 다음 2악장입니다. 2악장은 이 전투적인 1악장과는 대조적으로 휴식과 명상이 조용히 전개됩니다. 자, 들어보시죠. 자, 3악장은 다시 1악장처럼 어떤 운명과의 전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트리오, 그리고 그런 멜로디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. 특히 이 3악장에서는 첼로와 컨트라베이스가 대활약을 합니다. 묵직한 음악들이 아래에서 쭉 깔아주죠. 그래서 베를리오즈는 이 첼로와 컨트라베이스가 많이 움직이는 이 3악장을 보고 코끼리가 신나게 춤추는 것 같다, 이렇게 평했다라고도 합니다. 3악장을 들어보고 오시죠. 자, 이제 마지막 4악장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개념 탑재를 마칠 건데요.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설명드렸죠. 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였었나요? 악장과 악장 사이를 그대로 어떤 쉼 없이 바로 연결되는 것을 아타카라는 이 악상보로 표현하는데요. 베토벤 교향곡, 운명교향곡도 3악장과 4악장은 쉼 없이 바로 이어집니다. 그런 점이 특징이고요. 4악장은 아주 화려하면서도 강렬한 클라이맥스, 그리고 어떤 경지에 도달한 숭고한 영혼의 환희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베토벤 운명교향곡 4악장 주제를 들으면서 오늘 개념 탑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개념지기 기업분쟁연구소 조승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